안녕하세요. 박영재의 친절한 헌터스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참 여러 가지 종류의 자격증들이 있죠. 또 우리 중장년 일을 찾는 사람들한테 자격증은 상당히 중요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격증을 접근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은 과거에는 자격증, 똘똘한 자격증 하나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변호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법전이 생기고 하면서 많은 변호사들이 지금 나오기 시작했죠.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면은 그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도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렇다고 자격증 자체가 뭐 의미가 없냐 그것은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것이 자격증입니다. 뭐 공인중개사가 그렇게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또 실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자격증입니다. 자, 해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일을 찾으려고 하는 50대 중장년 구직자들이 자격증에 대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이 자격증이 어떤 건가에 대해서 이제부터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격증은 크게 국가 자격과 민간 자격으로 나뉩니다. 국가 자격은 다시 국가 기술 자격과 국가 전문 자격으로 나뉘고요.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과 공인 민간 자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국가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이 사람은 특정한 자격이 있다라고 인정을 한 것이고요. 또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면허를 발급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기 위해서 국가기관이 맡아가지고 행하는 시험을 통하여 이 주는 문서 또는 증서를 국가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가 자격증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내가 안내를 받거나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 국가 자격인지를 국가 자격증인지를 확인하려면은 산업인력공단에 q-5.kr을 들어가시면 됩니다. 거기 들어가 보시면은 이 아래에 보시면은 자격 정보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자격 정보를 클릭을 하시면은 자, 국가 기술 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다. 국가 전문 자격이 어떤 것들이 있다. 한눈에 볼 수가 있고요. 또 자격 정보 옆에 보면은 검색어를 해가지고 내가 검색을 해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민간 자격은 어떤 것인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간 자격은 등록 민간 자격과 공인 민간 자격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이 아닌 민간이 발행하는 자격증을 민간 자격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대한민국에서는 누구나 신고나 등록 절차만으로 자격증을 발급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는데 몇 년 전에 자격기본법이 개정됐어요. 그래서 아무나는 아니고요. 자격과 관련된 주무부처에서 심사를 하고 이 심사에 통과를 하게 되면 민간에서도 이 자격증을 발행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민간 자격증의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부분인가 하면은 지나치게 이 자격증 종류가 많아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게 민간에서 발행하는 자격증임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 자격증인 것처럼 공신력이 있는 것처럼 과장 광고 또는 허위 광고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장사를 위한 수단으로 이게 전락이 됐는데요. 우리가 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대박이 날 것이다. 취업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격증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안내를 받고 이 자격증 준비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재비나 또는 등록 비용과 같은 비용이 발생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격증을 발행하는 업체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만한 가치가 있으면 괜찮은데 만약 그렇지 않고 허위 광고, 과정 광고에 우리가 속게 된다라면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 국가 자격 같은 경우에 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을 한다고 했는데 만일 내가 소개받은 것이 과연 민간 자격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pqi.or.kr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 자격 정보란이 있고요. 이 자격 정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자, 이 민간 자격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요. 지금 4만 개 이상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것은 뭐 한눈에 보기는 힘들고요. 그 자격증명을 가지고 검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도로교통사고감정사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알아봤어요. 해서 그 서치를 해보니까는 아이고 이것은 공인된 공인 자격증이네요. 도로교통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전체 95개밖에 없는 공인 그 자격증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이 등록된 자격증을 계속해서 관리를 합니다. 해서 어느 수준 이상이 되면은 이것을 공인해 주는데요. 이게 많게는 100개, 작게는 95개 정도로 해서 그 기준에 기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탈락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4만 개 가까운 민간 자격이 있는데, 민간 등록 자격증이 있는데, 95개 안에 들어가는 공인 민간 자격증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신뢰를 할 수가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어떠한 그 국가 자격증으로 우대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강의를 하고 났더니 어느 분께서 자기가 노인 심리 상담사가 아주 괜찮다라는 안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하는 겁니다. 해서 노인 심리 상담사가 어떤가를 보고 봤더니 아이고 똑같은 이름으로 무려 193건이나 등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똑같은 노인 심리 상담사라는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한국평생자격협회 주식회사 한국실버교육협회, 대한치매협회, 시니어교육센터, 국제치매예방협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똑같은 이름으로 등록을 해놨는데요. 제가 저한테 문의하신 분이 어떤 안내를 받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게 좋다 나쁘다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동일한 이름으로 193개씩이나 등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은 어떤 건지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께서 미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괜찮은 자격증이나 소개를 받았을 때 산업인력공단을 방문하셔가지고 이것이 국가 자격인지 민간 자격인지, 만약 민간 자격이면은 공인 자격인지 등록 자격증인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왔어요. 그러면은 우리 중장년 구직자들한테 가장 좋은 자격증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질문이 저한테는 제일 난처합니다. 왜냐하면은 중장년에게 좋은 자격증은 없어요. 단지 중장년이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증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자격증을 가지고 일을 접근하는 것보다는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